안녕하십니까. 저 디자인 알레 대표 우현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그러니까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많이 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오필릭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이 얘기들 하니까 바이오는 뭐 자연, 생명 그런 거고요. 필릭은 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런 것처럼 뭐 좋아하다. 그래서 그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많이 도입한 디자인을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연이라는 거는 꼭 살아있는 뭐 나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느낌이 나는 우드 패널로 벽을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요즘에 뭐 욕실 천정을 삼나무로 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바이오필릭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식 산업, 상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외국 해외 사례 먼저 하면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교에 있는 곳인데요. 한 3만 평 정도 되는 대지에 커다란 농장, 뭐 가축을 키우는 농장도 있고, 뭐 그런 뭐 식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이런 농장인데요. 이런 걸 농장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서 호텔, F&B 뭐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비즈니스에서 되는 건 F&B나 호텔이나가 더 메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그 매력적인 역할을 하는 게 농장이라는 거죠. 농장에서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된다라기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막 농장스러운 막 재배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 사이에 여기 뭐 호텔 룸이 있어서 그런 데서 뭐 레스토랑이 있고 호텔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필릭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도 그 태국의 이거는 이제 도시 안에 있는데 도시 안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농장이에요. 식물을 생산하는 농장인데 농장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그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자리, 뭐 요가를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농장이라는 게 되게 사람들한테 그 매력적인 힐링의 포인트인 거죠. 요즘에 워낙 뭐 도시는 과밀해지고 또 팬데믹이 있고 환경 오염이고 또 가장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라서 너무나 정신적인 그 SNS나 이런 거로 인해서 되게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고 이런 정신적 피로도가 되게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바이오필릭한 공간에 대한 그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에클레스턴 야드라고 런던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야드라는 단어도 농장만큼 야드라는 단어도 뜰 이런 것 저희가 뭐 정원이 있고 막 뜰이 있고 이러면 참 좋지만 대부분 저희 나라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그 뭐 레스토랑 이름에 뭐 이런 야드라는 단어만 붙여도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거기 되게 손바닥만한 야드라도 있으면은 그 자연 채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그 저런 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고 햇볕을 받을 수 있고 그 옆에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만 상상해도 사람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식물을 많이 대단한 플랜터가 많이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런 공간 자체가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또 외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떤 클래스를 할 수도 있고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기도 이제 테누아라고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밀라노에도 테누아가 있어 여기도 야드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레스토랑이나 뭐 여러 가지 공간에 있어서 한때는 럭셔리가 되게 유행이었죠. 되게 막 럭셔리한 인테리어, 막 번들번들하고 막 대리석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럭셔리한 거가 되게 중요한 테마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바이오필릭한지 오히려 뭐 을지로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감성하고 옛날스러운 빈티지 뭐 이런 것들만큼 바이오필릭도 이런 다 되게 작고 험불한 느낌의 테이블 세트 뭐 그 옆에 작은 테라코타 다 깨어져가는 테라코타에 심겨진 나무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 힐링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나라 청담동에도 있는 그 텐 코르소코모라고 밀라노에 되게 유명한 그런 되게 복합 문화 공간이죠. 전시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도 되게 오래된 집을 고쳐서 골목도 되게 작고 막 험불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 천정에서 비도 뚝뚝 떨어질 비 올 때는 막 비가 천정에서 새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이런 테이블도 마치 자갈 돌을 막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드는 테이블, 되게 오래된 철제 의자, 뭐 이런 바닥도 그냥 시멘트 바닥 이런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되게 밀라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자리 잡기 되게 어렵습니다. 밀라노 출장 가더라도요. 또 그런 반면에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이건 다 이제 조화로 된 거지만 여기 스케치라고 애프터눈 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한 런던에 있는 스케치라는 레스토랑인데요. 티룸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조를 가지고 되게 꽃이 그러니까 여기는 계절 1년 내내 이렇게 많이 바꿉니다. 뭐 여름엔 이렇게 봄엔 또 막 되게 여기는 요게 화장실 부스 하나씩입니다. 알처럼 생긴 것들이. 네, 화장실 가는 곳에 이렇게 막 꽃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게 생화일 때도 있고 조화일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앞에 본 거랑 톤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좀 되게 컬러풀하고 뭐 이런 것도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하나고 뭐 이런 장식 때문에 여기는 되게 유명한 곳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이거는 돌인데 FRP로 만든 진짜 돌이 아니라 FRP로 만든 돌이거든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FRP로 만들었지만 돌의 이미지를 주는 것들도 바이오필릭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돌을 꼭 써야 되고 진짜 자연을 써야 된다기보다 자연의 느낌을 주는 것들 아까 말한 앞서서 스케치처럼 뭐 인조 아티피셜한 조화를 썼어도 자연의 꽃을 상징하는 그런 데코레이션이면 그것도 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뭐 클럽인데 이제 이런 시즈널 데코, 크리스마스 데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데코가 뭐 도시 안에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죠. 크리스마스 데코 자체도 되게 바이오필릭한 그래서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빨간 볼이 있고 뭐 이제 자연의 요소들이 많이 빨간 볼은 빨간 열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요소들, 자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바이오필릭한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코를 함으로써 이 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이 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요즘에 이제 저희가 백화점이나 이런 걸 하면서 백화점이 뭐 옥상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옥상에 조경을 되게 신경 써서 많이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크리스마스에 돈을 더 쓴다거나 각 층의 그린을 어떻게 도입하는 거에 되게 고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백화점은 옷을 사러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쇼핑을 하기 위한 공간인데 요즘에 이제 몇 년 전 한참부터 쇼핑의 목적이 아니죠. 백화점 대부분의 쇼핑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나 뭐 내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더라도 뭐 배달을 시킬 수 있거나 그래서 이 채널이 되게 뭐 외식을 하는 그러니까 그 식사 그러니까 뭐죠 밥을 먹을 수 있는 채널도 꼭 식당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뭐 배달도 가능하고 뭐 밀키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고 쇼핑도 너무나 채널이 다양하죠. 온라인 채널도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뭐 요즘에 명품도 다 온라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굳이 백화점을 내가 쇼핑할 때 꼭 가야 되지 않아서 백화점이 되게 이제 한때 그런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백화점 되게 많이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되게 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팬데믹 그 기간이나 그 전부터 되게 해외 뭐 미국도 많이 뭐 망했는데 오히려 그 매출이 오른 백화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뭐 정원을 더 잘해 놓는다거나 인테리어에 더 신경 쓴다거나 백화점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 F&B를 좀 더 강화하거나 요즘에 백화점에 가서 옛날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전층에 다 카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세계든 현대든 보면 전층에 뭐 여성복, 남성복 층에도 다 카페가 있어요. 그만큼 백화점은 더 이상 쇼핑이 100%인 곳이 아니라 그냥 친구를 만나고 그런 그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곳이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내려오면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 또 마드리드에 스페인에 있는 그 레스토랑인데 이제 여기는 뭐 환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가죽으로 쌓은 이런 문손잡이 이런 것들을 되게 바이오필릭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은 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나온 합판, 목재, 뭐 철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의자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 의자 다리도 뭐 썼던 벽돌들 남은 것들로 한다거나 이거 옛날 잡지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TV 선반대 만들고 뭐 책꽂이 만들 이런 것처럼 요즘에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이런 것들을 보러 이런 카페에 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작업들이고요. 저희는 과천에 여기서 되게 가까운데요. 마이알레라고 저희는 한 뭐 3,500평 정도 되는 그런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공간인데 저희 이제 디자이너의 사무실도 있고 마이알레 사무실도 있고 또 F&B가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뭐 라이프스타일 샵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 저희가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거는 이렇게 녹지가 많아서 그린벨트 부분이 대부분이고 사실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충분히 이렇게 자연을 많이 들여놓을 수 있고 온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온실 카페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그 온실 카페 뭐 1호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폭은 넓지는 않지만 온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여기 공간 3,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에 짓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여기 참나무 숲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나무를 막 다 베어버리고 조경을 다시 하고 하지 않고요. 그냥 돈이 없었기도 했지만 크게 손을 대지 않았었어요. 그린벨트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웬만한 것들은 원래 있던 나무들이 이런 소나무도 원래 있던 나무들이고 웬만한 것 다 원래 있던 나무들이고 이런 연필향나무 이런 것들만 저희가 실험적으로 한번 한 20년 전에 연필향나무 처음 수입이 됐을 때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떤 이제 생육을 보일지
궁금해서 이제 한번 심어본 건데 뭐 그 판매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되게 생육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게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존의 그린벨트 식재에다가 저희가 심어보고 싶은 것들이나 뭐 공사하고 남은 것들을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정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그 지금처럼 이런 외부 공간이 많이 생기고 이런 공간들. 그래서 그 저희는 내부보다 외부가 더 빨리 사람들이 좌석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길들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저희가 그 잔디 블럭 같은 것들을 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린처럼 여기 길이지만 그 차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린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이런 실험적인 것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썼던 요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냥 길에서 까는 투수 블럭이라는 블럭이 있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깐 겁니다.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 거죠. 저희 이제 프로젝트 했던 것들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이렇게까지 뜰 줄은 저희가 미처 공사하면서 몰랐던 데인데요. 저희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설계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층에 사운드 포레스트라고 이제 여기는 이 건물 전체는 포스코에서 지은 건물이고요. 이제 그 일부를 현대백화점에 장기 렌트를 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하고 이제 전층의 그 그린을 저희가 그린 연출, 자연적인 그런 바이오필릭한 디자인들을 지하에서부터 여기 6층까지 저희가 디자인을 한 곳입니다. 이곳을 저는 이제 4년 그러니까 오픈한 지 한 재작년에 했나요? 그 오픈하기 4년 전부터 이제 보면서 여기 이제 채광이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트리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많지는 않지만 자연 채광이 중심에서 들어오는 공간이라서 여기에 충분히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육 환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가 백화점에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서 이제 그러면 여기를 공원처럼 만들어 보자, 실내 공원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런 구조물을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그래서 구조물 안에 뭐 레스토랑을 넣고 이제 뭐 이런 온실의 느낌을 주는 이런 것들 구조물을 해서 사람들이 뭐 여기 안에서 이제 쉴 수 있고 전체는 나무를 심고 그래서 나무 뭐 이런 설계를 하면서 제가 그 더현대 서울 여의도를 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그 젊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20대 MZ 세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거를 보고 제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는 막 이런 뭐 그린이나 조경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운동화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더현대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그 세대가 20대, 30대 젊은 층이어서 젊은 층이 이렇게 이런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층이 그렇고 여기는 3층에 이제 워터폴이죠.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여기 안에 나무를 하는데 이 워터폴이 여기가 구조가 되게 취약합니다. 이렇게 여기 공사할 때 이렇게 여기 올라가면은 흔들흔들 할 정도로 구조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인조 나무입니다. 나무에다가 진짜 나무에다 잎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렇게 인조 잎을 붙여서 만든 인조 나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짜 나무처럼 보여지는 이런. 그리고 여기서 물이 떨어질 때 바닥에서 계속 물이 바깥으로 튀어서 그런 것들을 잡느라고 되게 오랫동안 고생한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그 이제 여기 구조물 보이는 그 5층의 바로 윗부분인데, 이제 5층이 파크라고 하면 여기는 널서리의 개념으로 그 파크의 식물을 그 서플라이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가 쭉 F&B가 벽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린 사이사이에서 식사를 하고 뭐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현대의 지하 식품 있는 쪽인데요. 이제 여기 지하 1층 부분인데, 이제 지하 1층은 일단 자연 채광이 안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 인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 그 진짜 나무같이, 왜냐하면 5층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쭉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 나무 같은 느낌의 연출을 하려고 많이 애썼던 곳입니다. 여기는 그 와인웍스라고 와인을 파는 곳인데, 포도나무들이 포도밭에 있는 것처럼 뭐 표현한다거나 이런.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롯데 그 타임빌라스라고 의왕 평촌에 있는 그런 그 롯데 아울렛몰인데요. 프리미엄 아울렛인데요. 여기에도 이런 실내지만 이제 여기 유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온실의 구조만 있어도 되게 사람들이 그 진짜 온실에 들어온 것 같고 자연이 느껴지고 촉촉한 것 같고, 여기 하나도 촉촉하지 않고 진짜 공기는 되게 건조한데도 훨씬 촉촉하고 막 그 온실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플랜터들도 그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 어떤 위에서 보면 뭐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유기적인 형태의 플랜터를 제작해서 식재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오브제 같은 덩어리들, 이제 여긴 뭐 한 2계층이 보이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오브제들을 뭐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사람들이 그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이제 그 하이메 야연이라고 스페인의 되게 유명한 그 디자이너 조각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하이메 야연의 작품 조각들을 갖다 놓고, 여기는 이제 키즈를 위한 곳인데 그 이제 하이메 야연 조각과 그 온실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의 그 동화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나무들이나 뭐 이런 열매가 오렌지가 열리는 나무라든가 뭐 식재도 그 마운딩도 되게 그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루프탑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이렇게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데 나무를 심고 그 쉐이드를 만들고 의자를 하고, 여기는 펫파크거든요. 그래서 루프탑에 동물들을 데리고,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여기 풀어놓을 수 있거나 같이 강아지 주인들끼리 뭐 인사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뭐 그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거. 그래서 그 백화점이나 뭐 F&B, 그러니까 그런 이 밑에 이제 그 F&B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그 위에 이런 것들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강아지가 있는 사람들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 이제 여기 와서 강아지가 놀면서, 그래서 내려가면서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상업 시설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더 이상 물건만 팔 수 있는 공간으로는 그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주상 복합 공간인데, 백화점에
옥상에 이렇게 조경을 해놓음으로써 이제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 여기 꼭대기층이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쇼핑을 하는 그걸 이제 뭐 백화점에서 샤워하는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위로 다 올라와서 조경에서 햇볕을 보고 즐기고 뭐 이러면서 내려가면서 각 층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놀이시설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도 이런 이제 이건 현대백화점 자체의 브랜드거든요. 와인웍스라고요. 와인도 수입하고 그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 와인만 팔지 않고 같이 이제 와인하고 그 마리아주라고 하나요? 어울리는 음식을 같이 팔기도 하고 이런 곳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린 이렇게 숲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그린을 많이 위에 이렇게 매달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쿠킹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1층에는 뭐 빵을 파는 곳도 있고 가보셨죠? 청담동에 있는 이제 뭐 레스토랑도 있고 쿠킹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 클래스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곳인데 여기도 이제 그 쿠킹의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허브들을 키운다거나 뭐 이렇게 물이 막 떨어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바질이 막 크고 있는 요거만 봐도 되게 그 뭐죠 그 키친 가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작은 레스토랑 앞이나 뭐 이런 것들 연출한 느낌인데요. 여기 F&B가 쭉 있는 곳에 조금씩 그래서 마치 정원 사이사이로 그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그 가는 동선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메리고라운드가 있을 텐데 판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 판교 현대백화점을 이제 하면서 이런 공간에 그 어린이가 모이면 그 부모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어린이 책 미술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거랑 같이 여기가 어린이가 그 사진에 안 보이는데 요 반대편에는 메리고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이제 티켓을 받으면 그 한 번씩 탈 수 있게 그런 것들하고 여기도 되게 그 아이들의 어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바닥도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 구조물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지 않지만 놀이터인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이렇게 공간이 허용하는 만큼 플랜터와 이런 그린을 같이 넣는 것들 이렇게 파티션을 이런 그린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제 공간에 분리를 해주는 것들 뭐 이런. 그래서 요거는 식물이 뭐 대단하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되게 작은 온실의 그런 형태의 선반처럼 만들어서 그린을 이렇게 최소한 많이 넣지 않았지만 되게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양주에 있는 저희 마이알레 카페인데요. 이제 이 내부 여기가 카페 내부고 이런 데가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진을 넣은 게 남양주고 그래서 저희는 남양주에서 뭐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랬는데 저희 전체 카페 중에서 매출이 1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남양주에 카페도 되게 많은데 굳이 여기가 이렇게 매출이 높은 이유를 봤더니 이 앞에 이런 야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흙이 있고 로즈마리가 있고 허브가 있고 온실이 있고 이런 데 테이블이 있는. 그래서 여기 사실 테이블이 의자는 밖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어쨌거나 전천후로 여기는 그 햇볕은 들어오지만 실내여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이렇게 야드의 느낌이 나는 그 공간이어서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공간 때문에 요 앞에 넓지도 않은 이런 데 때문에 여기 매출이 그 저희 다른 데 매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아무래도 실내이다 보니까 로즈마리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꽃들도 사실 뭐 봄에 피고 또 1년 내내 피는 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사다가 다시 심고 빼고 심고 빼고를 많이 돈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쪽에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뭐 무역센터에 있는 마이알레 카페 부분인데 그 위치로 보면 무역센터가 훨씬 더 좋잖아요. 도시 안에 있고 삼성역이 있고. 근데 무역센터보다 아까 말씀드린 남양주가 매출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 이제 올해네요. 올해 그 롯데 타워 그 외부 잔디광장에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출인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어떤 하나의 커다란 그 되게 유럽의 느낌이 나는 그런 대칭이 되는 그런 정원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정원이 있는 패턴인데요. 지금 패턴이 다 보이진 않네요. 근데 그래서 이런 뒤에도 이제 역시 메리고라운드도 있고 큰 트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그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막 백화점마다 서로 크리스마스를 잘하려고 하는 것들도 그걸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뭐 바이럴 뭐 맘카페 막 이런데 막 소문이 나가지고 뭐 가야 되는 곳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쇼핑이랑 연결되게 되겠죠. 이런 것들 즉 크리스마스 연출인데 뭐 이런 가지나 이런 것들도 다 그 크리스마스의 숲의 느낌이 날 수 있는 이런 연출을 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이런 라이팅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은 뭔가 막 더 쇼핑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못 느끼겠지만 11월 요번에는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약간 늦춰지긴 했지만 벌써 백화점 크리스마스 점등식 크리스마스를 다 거의 다 끝냈습니다. 지난주까지 밤새워서 크리스마스를 다 끝내고 한 10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출 뭐 디자인은 언제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으세요? 저희 한 5월, 4월 봄부터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하고 수입하고 뭐 그런 것들을 봄부터 저희 벌써 시작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매출에 기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매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이런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그 봄 연출 어떻게 할 거냐고 되게 지금 이미지 찾고 막 이런 것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 연출 이제 바로 들어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철거하면서 같이 봄 연출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절감을 보여주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공간에 계절의 그런 연출의 계절의 느낌을 입히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그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사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틈만 나면은 캠핑 가거나 산이나 바다 가거나 휴가를 대부분 산이나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휴가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할 때는 이렇게 그 백화점에 되어 있는 뭐 이런
정원이라든가 이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런 그 마치 그 꽃으로 구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출도. 신세계 백화점에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이제 뭐 여기에 오게,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 사람을 오게 만들 수 있는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뭐 음식을 사 먹든 쇼핑을 하든 그 차후에 일어나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자연채광이 충분히 있지 않아서 조화로 작업을 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행사에 쓰는 것들이고요. 록시땅하고 같이 콜라보. 록시땅도 되게 뭐 자연주의, 뭐 자연에서 원료를 갖고 오고 이런 거라서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 현대백화점. 네, 이렇게 저희가 그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 사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이런 바이오필릭을 도입한 디자인의 공간을 많이 찾는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